한 땀 한 땀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투리들이 어우러져서 화사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묘한 세계. 그 아련한 그 색상들,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원색적인 것들, 그게 조각보의 바탕이 아닐까. 그래서 현란한 그 색들이. 그 고유한 색감이 품은 것은 옛 여인들의 다정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배색을 해서 따뜻한 그런 어떤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감성을 좀 전달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삶의 편린들을 잊고 덧대어 저 너머의 기억을 불러오는 사람. 조각보 예술가 우영입니다. 작가는 5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때때로 찾는 이 길이 더 없는 위안이죠. 틈만 나면 이 길 자주 걸어요. 근데 진짜 담양은 조상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천혜의 자원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담양의 어디보다 이 길을 제일 사랑합니다. 청량한 바람결에 한결 가벼워진 걸음입니다. 우영희 작가가 조각보와 인연을 맺은 지도 20여 년.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늘 손에서 놓지 않는 존재. 그에게 조각보는 평생의 친구입니다. 뭔가를 지금 내가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제가 기원을 할 때도 있고, 심란한 일이 있다 하면은 또 바느질을 해서 좀 풀고, 색감을 이렇게 만들면은 좀 그런 어떤 그 흥분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또.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착각이라고 그럴까? 조각보 작업의 시작은 색의 어울림을 찾는 일입니다. 화가들은 색을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섞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이제 천이기 때문에 배색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화가들이 쓰는 물감을 만드는 거죠. 앉아서 할게요. 작가 우영이만의 독특한 세계. 비선형 조각보 작업입니다. 원이잖아요, 이게요, 지금요. 이걸 비선형이라 그러는데, 이 작업을 계속 이어서 어떤 그 큰 여름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그 가리개를 지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어요. 8개의 조각이 모여 이루는 하나의 원. 조각보 작업의 생명은 바로 배색에 있습니다. 주변의 색들을 다 이렇게 점검해가면서 어울리는 그 색상들을 찾아야 돼요. 작가 특유의 미적 감각에 좌우되는 작업이죠. 제 짝을 만난 조각과 조각이 그제야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앞에를 지금 이렇게 한 번 했어요.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지금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거를 감춰야 되잖아요. 세심한 손길을 요구하는 작업. 비선형 조각보 작업은 특히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지금. 이 크기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원이 되는 거죠. 치밀해야 하는 만큼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 끝에 비로소 하나의 원이 태어납니다. 수고로운 과정들이 수없이 모여 이룬 세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죠. 이게 자체적으로는 딱 떼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4등분 한 것들이 받쳐줘야만이 이 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생이 아닌가? 그냥 원 하나로 되진 않는데 주변에 어떤 것들이 지지대 역할을 하니까 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각들의 결속을 통해 탄생한 하나의 원에 담긴 삶의 의미. 작가에게는 끝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대나무를 잘라서 오칠을 해가지고 다 끼워 넣은 작업이거든요. 보면은 이 쪽물도 염색을 해서 엮어가면서 바느질을 했어요, 대나무를. 진짜 병원에 갈 정도로 손이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침 맞고 또 바느질하고. 조화와 어우러짐의 메시지로 구축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 결혼 후 남편과 함께한 유학 시절, 우영희 작가는 판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종국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조각보였죠. (20년을) 넘게 한 길을 걸어오기까지 그 시작점이 된 것은 바로 전통 매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병아리 매듭, 생쪽 매듭, 생강쪽 생쪽 매듭, 안경 매듭, 이거는 매화꽃 같다고 그래서 매화 매듭. 신비롭게 보였죠, 이게. 어떻게 저 가는 실로 저렇게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엮을까. 여인들의 야무진 손끝에서 인고의 시간을 지나 엮어지는 색색의 화려함. 운명 같은 인연은 매듭을 지나 조각보에 닿았습니다. 매듭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하려면 일단 천으로 그 뭐 주머니를 만든다든가, 옛날 주머니 있잖아요, 귀주머니, 뭐 두루주머니, 거기에 끈을 매듭으로 엮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천을 떠서 손으로 바느질로 뭐 주머니를 만든다든가 뭘 만들어서 매듭을 엮어서 끈을 끼워서 그렇게 이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것이 첫 마음이겠죠. 이 조각보가 제가 맨 처음 시작했던 첫 작품이에요. 조각보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과 마주했던 그때. 밤을 지새우며 이어간 한 땀 한 땀에는 첫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의 긴장과 설렘이 배어 있습니다. 작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죠. 제가 직접 염색한 천으로 재단을 해서 만들었다는 데에 이제 제가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죠. 염색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런 꼬집기라는 이것도 책에서 보고 실험을 해서 여기다 얹어본 거고.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 고비마다 작가를 일으켜 세운 건 뜨거운 창작열이었죠. 한 땀이라도 흐트러질까봐 풀고 또 풀고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연 내가 이 어려운 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회의를 느꼈는데 그 어려운 그 바느질을 다 거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형태가 딱 나왔을 때 그 희열감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은 못 느끼죠. 화사한 색감이 품은 조형미.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이 작품에는 조각보의 원형을 향한 작가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이 천들을 그 검은 봉지에다가 싸서 버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가 봄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짜투리 천, 버려진 천들을 주워다가 조각보를 만들었잖아요. 저도 이게 바로 조각보다 순간에. 조각보의 미덕은 여름날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가운 햇살을 가리는 부드러운 일렁임. 덧대고 이어간 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것은 지난 시절의 애틋한 기억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 조각보라는 게 뭐지? 그 옛날에 그 추억의 조각들, 그것들이 이렇게 막 엮어져서 내가 바느질로 이렇게 꿰맨 것들이 한편의 그 추억의 조각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꽃을 넣었을 때, 이 꽃이 그때 어디 폈더라? 뭐 이런 거. 그때 참 너무 좋았는데 엄마하고 어디 갔는데 그 메밀밭, 그걸 어떻게 여기다가 좀 옮겨보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조각보 작가가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색채에 대한 탐구입니다. 끊임없이 봐야죠.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색감들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이게 천연염색이든 아니면 이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천이든 조각보를 만들다가 그 색이 있었지. 그래서 또 꺼내서 또 형형색색의 아름다움. 조각보만이 지니는 그 고유한 미감에 작가는 날개를 얹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를 따라 색을 고르고 작품 용도에 적합한 천을 선택합니다. 이 천은 저 옥사로 해야 돼요. 옥사. 이 천은 지금 얇잖아요. 이게 모시는 좀 두껍고. 제은은함으로 사물에 아련한 빛을 더하는 옥사천이 색색의 형태로 어우러집니다. 조각과 조각을 이어 만든 등.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참 그윽합니다.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조각을 넣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거든요. 조각을 넣어서 이어주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죠. 한 천으로 그냥 형태만
구성된 그 조명은 이게 삐뚤어지고 안 나와요. 형태가요. 예. 옛 여인들의 미적 감각과 삶의 지혜를 품은 조각보 조명 등에 작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저는 어떤 형태들을 생각을 하죠. 뭐 옛날 그 주머니, 귀주머니 있으면 아 여기다가 이제 복을 담는다. 그러면 나는 이 그 조명을 넣어서 복을 밝힌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복을 뭐 태운다. 뭐 일어나게 한다. 뭐 이런 스토리도 될 수 있고. 조각보, 그 고운 옷을 입고 하늘거리는 조명 등. 조각보를 활용한 소품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전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각보를 응용해서 문화상품을 만든다. 이럴 때는 그 조각보의 그 정신, 저 밑바닥의 뿌리 이런 거를 흔들면은 안 되죠. 조각보에 그 담겨져 있는 아주 그 전통, 또 소박함, 이런 것들을 저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의 조각보의 문화상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네. 어서 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짝기처럼 버린 거를 주워다가. 우영희 작가에게 조각보를 배운 이화신 씨에게 이 공간은 늘 경이로운 곳입니다. 근데 이렇더니 참 재밌었잖아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색감이라고 할까. 예, 그리고 바느질 솜씨도 물론 좋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만한 색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천연 염색 작업을 하는 이화신 씨가 귀한 선물을 가져왔네요. 보다니가 다이어리고 홍화. 이거는 뭐예요? 반껍질. 반껍질. 이쪽, 쪽 냄새. 색깔 이쁘다. 돌지. 작가는 천연 염색만의 독특한 색감을 살려 새로운 작업을 해볼 요량입니다. 그냥 요렇게만 가도 이쁘고. 또 이 색 넣어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셰프들이 주변의 재료들을 이렇게 넣어보는 것 같이. 또 옆에는 또 무슨 색이 와야만이 또 어떤 음식이 탄생하듯 또 작품이 나오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검정 매내기도 어렵지 늘 않으시죠? 도전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작가의 숙명이겠죠. 잠시 공방을 벗어난 참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각별한 의미를 품는 시간이죠. 기대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또 기대 보면 아버지, 든든한. 저는 그렇게 느껴요. 뭐 든든히 딱 그 뒤에서 나를 이렇게 그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어렸을 때 아버지 인상. 이 길 위에서 눈에 담은 모든 것들을 작가는 작업 속에서 오롯이 되살립니다. 여기 지금 피어있는 이 들꽃 같은 경우는 술을 넣으면 되고, 이 관방천에 어리연, 이제 한여름엔 또 어리연이 많이 피거든요. 그거는 또 퍼다가 작업하는데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자연 속에 있기에 삶은 더욱 충만합니다.
늦도록 이어지는 작업. 수 없는 부침에도 한결같이 그가 돌아온 곳은 바로 이 자리였죠. 그럴 때는 다 이제 딱 접어버리고요.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또 간질간질해요. 손이 또 부르는 거야. 얘네들이. 조각보를 하던 것들이. 그 쉬는 시간이 말하자면은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구상?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또. 얼마 전부터 작가는 새로운 형태의 조각보 작업에 나섰습니다. 비선형 조각보의 확장된 개념이죠. 어느 날 정말 다랑아리 작가 작품을 보게 됐어요. 커다란 항아리가 정말 너무 빠져들게 하더라고요. 조각보에다가 한번 넣어봐야겠다. 못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시도를 해본 거죠. 늘 새로움을 좇아야 하는 작업. 기하학적인 무늬 속에 피어난 달 항아리를 지나 작가의 시선은 또 어디를 향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만들었던 그 조각보, 그 냄새, 또 정스러운 거, 소박함 그런 거를 좀 담아서 조각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딱 보면 아련한 손맛이 나는 그 어떤 제도화되고 틀에 얽매이고 그러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조각보를 꼭 한번 종국에는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각보의 세계를 선보이는 작가 오영희. 그가 밝히는 따스한 불빛. 추억의 조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때 그 순수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죠.